자, 이제 세 번째 작품 고려가요 동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거기 처음에 감상일기 보시면 원령체 형식이다라는 말 보이시죠? 그치? 이 원령체 형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달거리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마다 다 들어가 있는 1월, 2월, 3월, 4월 그래서 12월까지 그래서 원령체 형식의 고려가요라는 점. 중간중간에 물론 자주 나오는 그런 연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성까지 배우게 돼요. 자, 갈래 먼저 정리합니다.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성격, 민요적, 송축적, 그리고 연가, 사랑노래란 뜻이죠. 연가적, 연가적 됐죠? 형식은 분연체, 분연체란 말 아시죠? 분연체, 분절체라고도 하는데 연이 끊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분연체 그리고 원령체 형식, 분연체, 원령체 형식. 그 다음 여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됐죠? 그 다음 제재, 제재는요 월마다 그 월에 행하는 여러 가지 풍속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시풍속, 세시풍속 그리고 자연물, 남녀의 이별, 사랑 이야기 등등등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재, 세시풍속, 자연물, 남녀의 이별 등등 됐죠? 그 다음 주제, 주제. 임에 대한 송축, 임에 대한 송축. 잘 되세요 라고 빌어주는 거지, 그치? 임에 대한 송축, 그리고 연모의 정, 사랑하는 연모의 정 됐죠? 주제, 임에 대한 송축 및 연모의 정. 특징 간단하게 3개만 쓸까요? 첫 번째, 임과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임과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1연과 나머지 연, 전체 13연짜리 시거든요. 그래서 1연과 나머지 12개의 연,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 이질이란 말 알죠? 다르다란 뜻이에요. 이질적이며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는다. 각기 다 다른 내용 같다 뭐 이런 의미야. 이해되죠? 자, 두 번째, 1연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며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음. 그 다음 세 번째, 고려가요의 특징이기도 하죠. 후렴구를 사용했는데요. 후렴구가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아으동동다리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으동동다리. 후렴구 아으동동다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 고조, 음악적인 그 리듬감을 고조시킨다 이런 의미.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킴. 되셨죠? 아까 앞에서 잠깐 구성 얘기했었는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가 1연인데 얘가 서사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 서사 부분이 다른 나머지 2연부터 13연까지의 내용과 전혀 이질적인 내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연은요 서사 부분이고요.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임금에 대한 찬양 그리고 송축의 내용, 임금에 대한 찬양 그리고 송축의 내용이고요. 2연부터 13연까지 거기 여기는 묶으셔서 임과의 이별 후 슬픔에 잠긴 여인의 심정에 대한 내용, 여인의 심정에 대한 내용 됐죠? 그러니까 고려가요라는 갈래 자체가 원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조선시대 와서 한글 이제 나오고 나서 그리고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될 때 나중에 이제 얘가 첨가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혹은 뭐 단일 작가가 아니라 여러 개인의 작품이 구전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전된 그 모습을 기록할 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사부터 시작해서 서사가 1연, 나머지 2연부터 13연까지를 본사라고 하고요. 요게 각각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서사부터 먼저 내용 볼게요. 이 앞에 있는 동동이라는 말은요, 아시죠? 이 북소리 의성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후렴구에서도 아으 동동다리라는 표현 자체가 후렴구 북소리 의성어. 그래서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해.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징 정리할 때 후렴구의 역할을 이제 후렴구는 해석 안 할 건데,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후렴구는 말 그대로 리듬감을 좀 더 운율을 형성해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연을 분연해주는, 연을 구분해주는 그런 효과, 이 정도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1연부터 볼게요. 자, 덕을한 곰배 받잡고, 복을한 림배 받잡고. 자, 여기 잡이라는 게, 중세국어 배워서 알죠? 이 잡이라는 거는 높임말, 알죠?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그래서 곰배 밭잡고 밭이 없고 림배 밭이 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곰배라는 건 뒤, 림배라는 건 앞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덕은 곰배, 뒷잔에 받치고 그리고 복은 앞잔에 받치 옵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걸 좀 더 돌려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복을 기원하는 그런 대상 중에 눈에 보이는 대상 중에 가장 최고는 임금이고 그 뒤에 있는 신의 존재 그렇게 표현을 해서 뒷잔이라는 건 뒤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신령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림배는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최고 여기에 임은 임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임금. 그래서 덕은 신령님께 바치옵고 복은 임금님에게 바치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덕이여 복이라 하놀 이런 표현한 것은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들을 나아라 우소이다. 여기서 나아라라는 표현은 결국 바치러 진상하러 드리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치러 오십시오. 빨리 와서 복 빌어주고 임금 여기 나오는 임은 임금에게 덕과 복을 기원해 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오십시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고려가요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될 때 추가된 부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 1연 체크하시고 임금에 대한 송도 써주시고 궁중음악으로 편입될 때 추가된 부분으로 추측 됐죠? 그래서 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함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 부분 들어갈게요. 자 본사 첫 번째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1월령 시작합니다. 정월의 나릿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나릿 정월의 냇물은 이런 뜻이에요. 정월의 냇물은 감탄사 어저 녹저 하나인데 정월 1월의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누릿 가운데 누리 알죠? 세상 가운데 낙원 세상 가운데 태어난 몸하 이 몸은 시적 화자다. 이 몸은 홀로 뉘어있어 지내는구나. 홀로 살아가는구나. 동동다리 해석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날인물하고 누구하고 몸하고 서로 대조적이죠. 왜? 정월이 되니까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가슴이 꽁꽁 얼어붙어서 왜 임이 없거든. 임의 부재 상황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외로워 이 뜻인 거거든. 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냇물이 나의 그런 상황과 서로 대조되는 그런 소재라는 거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1월령 체크합니다. 임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 호소. 그래서 정월의 냇물이랑 나를 대조했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2월 들어가죠. 2월령. 자 2월 보름에 2월 15일 음력 2월 15일 얘기하는 거야. 2월의 보름에 감탄사 높이 혀다라는 게 켜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이 켜놓은 등불 다호라라는 말은 뭐뭐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높이 켜놓은 등불 여기 묶으시고 얘가 뭐냐 임의 고매한 앞에서도 얘기했죠. 임의 고매한 고고한 인품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임의 고매한 인품 표현. 근데 다호라라고 했잖아. 뭐뭐 같구나. 그래서 직유법이라고 보죠. 직유. 임의 고매한 인품을 임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임을 표현한 그런 시어가 되는 거지. 높이 켜놓은 등불은. 이해되셨죠? 등불 같구나. 왜? 만인을 비추실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추실 만한 아까 얘기했죠. 연음 즈이셨다. 모습이로구나. 뭐뭐 셨다.
감탄, 영탄적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다호라, 지이샷다, 예찬적이고, 예찬적, 그리고 영탄적 어조. 2월 보름, 2월 15일 높이 켜놓은 등불 같아요. 누가 우리 이미요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출 만한 그런 빛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뭐 이런 의미인 거지. 예찬한 거지, 예찬. 자, 그래서 여기 2월령 이 등불이 임을 비유한 표현이었고요. 여기까지 2월령이고 여기에서 세시풍속이 드러나죠. 2월령의 세시풍속은 이때 연등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왜 요즘은 4월 초파일날 임금이란다. 그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연등 달아놓잖아요. 그것처럼 2월에서는 세시풍속, 연등절. 연등절. 이때 2월 15일 날 했었나봐. 그치? 고려시대 때. 그런 세시풍속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월령에 다 세시풍속이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월령의 연등절. 그래서 여기 부분 정리합니다. 2월령 부분은요. 임에 뛰어난 인품예찬. 임에 뛰어난 인품예찬. 뭐에 비유했다고? 그치, 등불에 비유했다고. 원관념, 보조관념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3월령. 짜잔, 왜 안 넘어가니? 됐다. 3월 체크합니다. 자, 3월 나며라고 표현했죠. 3월을 지나며 이런 뜻이에요. 3월을 지나며 개, 10개자잖아. 피어난, 이해되죠? 개한, 개화했다는 표현 쓰죠. 만춘, 만춘이라는 건 늦봄, 아주 봄이 가득 찼어. 그래서 봄이 가득 찬 그런 봄산에 다래꽃, 요것도 연음한 거, 다래꽃, 진달래꽃이요. 누가 우리 임을 또 비유한 표현이거든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했어. 원관념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 보조관념은 다래꽃, A는 비다 형식의 은유법. 이해되죠? 왜? 남이, 이것도 연음,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디녀나셨다. 지니고 태어나셨다. 이해되시죠?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우셨어요. 인품만 좋은 게 아니라 모습도 아름다워요. 아, 멋지다. 그치?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역시나 임을 비유한 표현. 됐죠? 그래서 3월령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 임의 아름다움을 예찬. 임의 아름다움 예찬. 됐죠? 그 다음 4월 들어갑니다. 4월령. 4월령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4월 안이 있고 4월을 잊지 않고 오셨어. 누가? 고꼬리새가. 꾀꼬리새는 4월을 잊지 않고 오시는구나. 하지만 무슨 따 도대체 무슨 일로? 녹사님은 녹사 체크합니다. 녹사는 고려시대 때 관직명이에요. 벼슬 이름. 그래서 이 녹사라는 말을 통해서 시적 화자, 임은 남성, 화자는 여성 이렇게 제시를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고려시대 때 벼슬 이름. 그리고 꼬꼬리새는 왔는데, 꾀꼬리새는 왔는데 녹사님은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존재. 꾀꼬리는 왔지만 임은 안 왔으니까. 예전의 나를 잊고 계신지요? 왜 안 옵니까? 이 말인 거죠. 원망의 마음이 들어가 있네. 그치? 네 번째 정리. 4월령 오지 않는 힘을 그리워하며 원망함. 역시나 대조 표현 방법 때문에도 활용 많이 되는 그런 작품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4월령 정리합니다. 오지 않는 힘을 그리워하며 원망함. 되셨죠? 자, 그 다음 5월 들어갑니다. 5월령 5월 5일 음력 5월 5일에 감탄사 수린날 아시죠? 단오날을 수린날이라고 하거든요. 수린날 아침 야근 즈문이 천이잖아. 천년을 장존 오래도록 존재한다. 장수한다는 뜻이겠죠. 오래도록 존재하실 약이기 때문에 밭잡노이다. 밭이 옵니다. 역시나 존칭.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5월 5일에 단오날 아침에 무슨 약을 먹었나 봐. 익모초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약을 1000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해서 당신께 밭이 옵니다. 이런 의미죠. 임의 장수를 기원하며 임이 드시라고 오래 사시라고 임의 장수를 기원하며 약을 바칩니다. 언제? 단오날 아침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린날 아침약은요. 수린날 아침약 체크하시고 임에 대한 사랑 정성.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애고요. 임에 대한 사랑 정성 상징 됐어요? 그리고 아까 2월에서 세시풍속 하나 나왔잖아요. 5월에서 역시나 여기서 세시풍속 하나가 나오죠. 요거는 수린날 5월 5일 수린날 우리가 흔히면 단오날 단오라고 표현하고요. 단오 요때 약을 먹는 풍습이 있었던 거지. 아침 약을 먹는 요게 세시풍속 지켜하시면 되고 세시풍속 자 여기까지 5월령 끊고 정리합니다. 5월령 임의 장수를 기원 수린날 아침에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지. 자 그 다음 6월 들어가서 6월령 자 6월 보름 6월 15일 6월 보름에 요때를 사실은 유두일이라고 해서 요것도 세시풍속 중에 하나고요. 여기 유두일이라는 게 흐르는 물에 머리 감는 날인 거예요. 신라 때부터 유래한 그런 세시풍속이라고 하는데요. 흐르는 물 동쪽으로 머리를 감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일 좋지 않은 거 다 떨어버리기 위한 풍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가서 머리 감는 풍속 유두일이라고 하고 6월 15일 자 6월 보름에 아으 감탄사 별해라는 건 벼랑에 버려놓은 빛 머리빛 다호라 같구나. 누가 내가 버려진 빛 같구나.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시적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소재. 왜? 버려졌으니까. 임이 안 오니까. 이해되죠?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처지를 비유.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처지 비유. 돌아보실 님을 적곰 아주 잠깐이나마 한 번이라도 돌아봐 주신다면 아주 잠깐만이라도 그 잠깐 보더라도 나는 존니노이다 다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당신이 잠깐만이라도 나를 보러 돌아봐 준다면 나는 그걸 보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지. 애절하다. 그치요? 자 여기까지 6월 세시풍속 나왔어요. 6월 보름 유두일 그리고 여기 체크하시고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름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름 되셨죠? 그 다음 짜잔 이번에는 7월령 체크합니다. 7월도 7월 보름 7월 보름에 아으 감탄사 요때는 백중날이라고 해서요. 백중날 보통 승려들이 뭐 부처를 공양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물을 차려놓고 조상들한테 선조들한테 나한테 좋은 일 혹은 여기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사 지내는 이런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세시풍속 중에 하나. 선조들에게 제를 지내는 승려들이 부처를 공양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세시풍속 백중일이라고 해. 자 7월 보름에 아으 백종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실들 이런 것들을 차려놓고 재물들을 차려놓고 배하야 두고 차려두고 거기에다 이제 비는 거야. 님을 한데 여가죠. 님과 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여가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해되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요게 시적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죠. 사실 이 사람의 궁극적 소망, 최종 소망은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님과 한된 여가죠. 님과 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나의 소원을 비잡노이다 비옵니다. 이해되시죠? 비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여기도 세시풍속 백중일 나와 있고요. 7월령 체크합니다.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함.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함. 자 그 다음 이제 8월 아시죠? 8월에 가장 큰 거 뭐 있어? 그치 뭐야? 가벤날이라고 하죠. 한가위 추석 요게 나와 있어요. 8월령. 자 정리합니다. 8월 보름
8월 보름 체크하시고. 가뱃일이 말한 가뱃날이라고 하고 한가윈날, 추석이지만은 가윈날이지만은 이런 뜻이에요. 한가위날이지만은 님을 매셔여곤,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님을 모시고 함께 있어야만 오날날의, 요거는 의 관용격, 오늘날의 가베셨다. 오늘날이 진짜 가뱃날이구나. 무슨 의미냐? 나 혼자 있는 한가위 날은 의미가 없다. 인과 함께 있어야만 오늘이 뜻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한가위 날이다. 나는 혼자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정리. 8월령 체크합니다. 한가위 날에 나 혼자서 외롭게 임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세시풍속 한가위 체크하시고요. 세시풍속 한가위 날, 한가위 주석 해두시고, 자, 임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 외롭게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적 화자 모습 제시. 요게 8월령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9월령 들어가요. 9월령. 자, 9월 9일, 음력 9월 9일. 그래서 요때는 중양절이라고 해서요. 중양절. 중양절이라고 해서 이것도 셋이 명절 중에 하나였는데 음력 9월 9일. 남자들은 시집고 집에서는 보통 국화 있죠. 국화로 화전 만들어서 먹고 놀았다 하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요. 자, 9월 9일에 요때도 약이라고 먹는 황화, 국화꽃이에요. 노란꽃. 황화꽃이 안에 들었다. 누런 국화꽃이 집안에 다 피어났어. 근데 셰셔라는 거는 보통 초가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셰셔가 초가집이 가만히 있구나, 조용하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초가집이 가만히 있구나. 왜? 화전을 하려면 사람들이 막 묶어서 북적북적하게 막 이렇게 화전 만들고 놀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혼자 있으니까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갈수록 아득하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해됐죠? 전자를 사실은 더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체크하시고 해석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혼자서 조용하게 이 명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해되시죠? 중양절이라는 세시풍속 또 하나 나와 있고요. 거기다 정리. 이미 계시지 않아서 쓸쓸한 모습. 이미 없어서 쓸쓸한 모습 제시. 이미 없어서 쓸쓸함. 이미 계시지 않아서 쓸쓸함. 그래서 12개 그 12월 중에서 세시풍속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반 나와 있는 거지, 반. 보통 내신 문제 날 때 뭐 나왔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체크해서 알아두시고, 여기는 10월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월령 체크합니다. 10월령 정리합니다. 자, 10월 됐어요. 10월에 점이연바람, 점이다라는 표현 아시죠? 잘게 잘라놓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잘게 잘라놓은 뭐 같구나, 바랏 같구나, 보리수나무 같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점여놓은 고로쇠 같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그거야. 점여놓은 바랏이 뭐 같은 거야? 다호라, 나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말.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처지 비유한 말. 역시나 뭐뭐 갖구나 들어갔으니까 직유법. 꺾어버리신 후에, 이미 꺾어버리신 후에 디니실 분, 지니고 다니실 그 한 분이 없구나 라고 한탄.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 한탄.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 한탄. 그래서 여기까지 10월령 정리합니다.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11월, 12월도 자주 나오거든요. 원문 봐두시는 게 좋고요. 간단하게 우리는 내용 정리만. 11월은요. 거기다 쓰세요.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 한탄.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 한탄. 그리고 12월은 임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딴 데 시집가게 된 뭐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임과의 젓가락 얘기하면서 사실 12월이 많이 나와요. 자, 임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함. 12월령 임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함.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하고요. 우리 학습활동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첫 번째 문제,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처지 주제 파악하래요. 일단 임을 비유한 표현과 화자 비유한 표현, 여기 나온 거 중에서 임을 비유한 표현 기억나시죠? 아까 등불이랑 다래꽃 이거 쓰시면 되거든요. 잘 갖다 쓰세요. 원문 갖다 쓰는 거예요. 알죠? 첫 번째, 높이 현 등불, 등, 시옷, 불, 알죠? 높이 현 등불, 높이 켠 등불이라는 의미였고, 두 번째, 다래꽃, 곧 쓸 때 연음된 거 빼서 다래꽃, 알죠? 다래꽃하고 진달래꽃. 됐죠? 그 다음 시적 화자 비유한 표현은 첫 번째 발연빛 있었죠. 발연빛, 버린 빛. 그 다음 두 번째 점이연 바랏, 점이연 바랏, 점여놓은 고로쇠 뭐 이렇게 해석했었죠. 자, 요걸 통해서 드러나는 화자의 처지 체크합니다. 화자의 처지. 화자는 자기 자신을 머리를 감고 난 뒤 벼랑에 버린 빛이나 꺾여 버려진 고로쇠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두 사물 모두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를 참고로 해서 화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주제. 그거 정리해서 쓰란 얘기잖아요. 자, 이를 참고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이제 임을 비유한 그 부분을 갖다 쓰셔야 돼요. 자, 거기다 씁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등불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지닌 진달래꽃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등불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지닌 진달래꽃의 임을 비유한 것은 이미 훌륭한 인품과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음을 말한 것이고 화자 자신을 벼랑에 버려진 빛과 꺾여 버려진 고로쇠 나무에 비유한 것은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결국 화자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임을 칭송하는 동시에 그러한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원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그쵸 고려가요의 대표작 가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갈래 고려가요, 성격, 체념적, 서정적, 그리고 희생적, 서정적, 체념적, 희생적. 그 다음 삼음보의 외형률, 겉으로 드러나는 삼음보의 외형률. 제재는 임과의 이별, 주제는 이별의 정한. 특징 두 가지 있습니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시어로 애절한 정서와 순박한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 두 번째,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부된 것으로 보임. 왜냐면 내용이랑 전혀 다르니까. 그치?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아시죠? 음수율 맞춘 거 가실이 있고 해서 3, 3, 2조의 음수율, 그리고 3개로 끊었다 해서 3음보, 나나는 아무 의미 없는 여음, 영구, 알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의미 없고요. 발이고 가실이 있고, 보이죠? 그래서 가실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실이 있고의 준말이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가시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음수를 맞추기 위해서 줄여놨다.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진짜 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위증질과 대평성대 그냥 후렴구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후렴구는 분연, 연을 구분해주고 음률을 맞추기 위한 연구, 후렴구라고 보고요. 물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위는 감탄사, 증질가는 악기 소리의 의성어, 대평성대는 대를 클태자랑 같이 봐서 태평성대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추정. 하지만 의미는 없어요. 자, 첫 번째 구 봅니다. 기승전결해서 네 파트로 나누고요. 첫 번째, 갈 거예요, 진짜 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임과의 이별 상황, 확인하는 거예요.
임과의 이별 상황 확인. 두 번째, 날로는 어떻게 살라 하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임 없이 난 어떻게 삽니까? 요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 얘 연락 수동 쪽이구나. 못 가게 잡든가 아니면 쿨하게 보내주던가 둘 다 안 되는 거잖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하고 울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적인 화자라고 표현을 하죠. 수동적, 소극적.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나 버리고 가요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래서 원망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 나는 의미 없다. 이것도 해석 안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는 여기 승 부분은 떠나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 떠나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과 원망. 됐죠? 그 다음 전 부분.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사실 그러고 싶어 하지만 선하면, 서운하면 뭐뭐 리을쉐라가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선하면 안 올까봐 두려워서.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냐, 교통수단이 발달했냐,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안 올까봐, 나한테 안 올까봐 내가 감정 절제해 주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붙잡아서 진상 부린다고 안 올까봐, 영원히 떠날까봐, 그래서 내 감정을 정리합니다. 3연, 기승전 부분에서는요, 이별 상황을 수용하고요. 내 감정 절제하고요. 체념, 받아들여요. 이해됐죠? 수용, 절제, 체념, 이별에 대한 수용, 절제, 체념. 그래서 마지막 셔로님 보내옵나니 셔로님, 이 셔로운이 원래는 서러운 임인데 이 서러움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요거는 서러움의 주체를 서럽다. 그래서 그 시적 화자가 서럽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임도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서러워한다라고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목적어가 달라지죠.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는 임 혹은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이렇게 표현 두 가지 해석 알아두시고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는 이것도 의미 없고요. 가시난다 이 다시요 뭐뭐 하자마자 곧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시자마자 곧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난다 토쇼쇼쇼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 그치? 가시난다 토쇼쇼 왜? 요게 이 사람의 궁극적 소망이니까 거기다 쓰세요. 소망의 직접 표출 소망의 직접 표출 재회 소망.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결 부분 재회 소망 부탁 기원 재회 소망 부탁 기원 됐죠? 자, 그 아래 문제 정리하시면 두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려가요의 갈래상 특징 정리하래요. 거기다 씁니다. 일단 동동부터 동동의 형식은요 13면 구성이고요 13면 구성의 후렴구 있음 아의 동동다리 이 부분 14면 구성의 후렴구 있고요. 내용은요. 임에 대한 송축 및 연모의 마음 썼죠. 그 다음 가시리 형식은요. 4연 구성이고 후렴구 있어요. 위증질과 대평성되죠. 4연 구성의 후렴구 있음. 내용은 이별의 정한 그리고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별의 정한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갈래상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하면 세 번째 고려가요의 특징 정리합니다. 형식은 분연체, 연을 나눠져 있다는 거죠. 형식상 공통점 씁니다. 분연체 형식에 매 연마다 후렴구 삽입, 후렴구가 들어가 있다. 됐죠? 그 다음 내용상 특징 정리하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소박한 시어로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음.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소박한 시어로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두 작품에서 내용이나 정서의 흐름이 이질적인 다른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걸 바탕으로 역시나 고려가의 전승과정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거기다 정리해서 쓰세요. 자, 동동에서는 대부분의 연들이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비해서 1연은 송도, 송축의 의미가 두드러져서 정서의 흐름이 이질적이다. 또한
다른 연에서는 첫 구절 다음에 감탄사가 드러나지만 1연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형식적 이질성도 발견된다. 한편 가시리의 경우 노랫말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후렴구는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고려가요가 궁중으로 이입되는 과정에서 충신 연주적인 내용이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요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상 넓히기 부분에서 보시면 자, 거기 동동과 비교해서 감상해봐라. 그리고 형식적 공통점 얘기해봐라 되어 있는데 이건 민요예요. 민요. 거기다 정리합니다. 요거는 잦은방아 타령이라는 민요고요. 자, 형식상 갈래는 민요고요. 성격은 민속적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 제재. 요것도 세시풍속. 세시풍속이랑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제재는 세시풍속. 주제 쓰세요. 각 달의 세시풍속과 명물 소개. 각 달의 세시풍속과 명물 소개. 특징 두 가지 쓸게요. 첫 번째, 가사가 원령체로 되어 있어서 민속적인 풍속을 알 수 있음. 그 다음 두 번째, 각 달의 세시풍속과 명물을 차례로 열거하며 재미있게 구성. 자, 각 달의 세시풍속과 명물을 차례로 열거하며 재미있게 구성. 첫 번째 1월부터 봅시다. 자, 정월이라 대보름, 정월대보름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1월, 정월이라 대보름, 액매기가 떴단다. 액매기라는 게요, 액마기. 액을 막는다. 이런 의미겠지. 그치? 그래서 액마기의 방언이고요. 가정이나 혹은 개인에게 뭐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이걸 미리미리 막는 거,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액매기가 떴단다. 후렴, 에라, 디어, 에헤요, 방해, 흥해로다. 그냥 노래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는 1월 대보름. 1월 대보름. 자, 그 다음 2월 갑니다. 2월이라 한식날은 춘추절이 떴단다. 요거는 2월 한식. 2월 한식날. 그래서 2월에는 한식이 있는데 춘추절이라는 의미거든요. 2월에는 한식이 있는데 그게 춘추절이야. 뭐 이런 의미야. 떴다라고 표현한 게 각각의 연마다 보면 떴단다, 떴단다, 떴단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냥 춘추절이야. 뭐 이런 의미. 한식날. 그 다음 3월이라 삼진날은 제비 새끼가 떴단다. 3월이라 삼진날 거기 보이죠? 삼진날. 3월 3일. 그래서 요거는 3월. 삼진날. 삼진날이고 제비 새끼가 떴다라는 말은 봄이 됐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4월이라 8일날. 4월 8일 얘기하네. 그치? 4월 초파일. 관등놀이가 떴단다. 그래서 관등놀이 보이죠? 여기. 그래서 요거는 4월 초파일. 그 다음 5월 나오죠? 5월이라 단오날 또 나왔네요. 5월. 단오날. 5월이라 단오날은 추천줄이 떴단다. 추천이라는 게 그네란 뜻이에요. 그네. 그래서 그네놀이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5월 단오날까지 정리.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용을 보셨으니까 동동하고 잦은방아 타령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단 형식상으로 거기다 정리. 일단 동동의 형식을 먼저 정리를 하죠. 동동은요, 거기 옆에다 쓰세요. 정월에서 12월까지 각 달의 자연현상이나 세시풍속이 화자의 정서와 함께 나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달을 단위로 연이 나뉘며 첫 구절 다음에 아으라는 감탄사가 각 연의 끝에 후렴구가 나타나. 됐죠? 그 다음에 잦은방아 타령. 잦은방아 타령의 형식. 요것의 형식은 역시나 두 가지. 첫 번째, 정월에서 5월까지 각 달의 절기와 명물을 제시하고 나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달을 단위로 연이 나뉘며 각 연의 끝에 후렴구가 있음. 그래서 요 두 가지 쓰셨으면, 그래서 요것의 공통점.
공통점 정리합니다. 각 달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원령체 형식.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각 연의 끝에 후렴구를 사용했다. 요게 두 가지 공통점 나오는 거. 요거 물어보려고 요거 갖다 놓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열심히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동동은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12달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가요 기억해 두시고 모두 13장 14면이란 뜻이고요. 고려시대 때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문자로 정착된, 그래서 한글로 실려져 있어요. 됐죠? 버림받은 시적화제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들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후렴구 사용했다. 이건 고려가요의 특징. 임에 대한 그림을 표현한 다른 영과 달리 서사가 이질적이다. 그 내용은 아까 문제에서 정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된다. 그리고 분연체다. 이건 뭐 고려가요 특징. 원령체 노래의 의미가 뭐냐? 원령 얘기했어요. 한 해 12달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걸 원령체라고 한다. 현존하는 최초 가장 오래된 그런 원령체 노래가 동동이라고 봅니다. 민요에서도 드러나고요. 좀 아까 배웠던 거 조선 후기 가사에 농가 원령가라는 또 원령체의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묶어서 잘 나와요. 거기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